이 사건은요, 이제 10대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정말 걱정하시면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지난 21일에 12살 여자 어린이가 엄마한테 남자친구 만나러 나갈 테니까 허락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남자친구? 어허.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라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더니 네. 남자친구가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12살 여자 어린이가 얘기를 한 건데 네. 남자친구 온 사람을 보니까 남성이라고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남성이 왔다는 어머나? 거예요. 남자 어린이가 온 게 아니라. 네.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비 고1인데 학교 앞에서 이 12살 여자 어린이를 만나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 점심만 먹고 같이 헤어질 테니까 좀 외출을 허락해 주십사. 네. 그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딱 듣고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 딸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모처럼 남자친구가 와서 점심만 먹고 헤어질 거라고 말을 하니까 또 좋은 마음으로 이 어머니가 승낙을 해줬다고 합니다. 뭔가 찜찜한 구석은 있지만 들으신 것처럼 평소에 이 딸아이에 대한 사랑과 또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점심만 먹고 와 이렇게 허락했다는데 그런데요. 그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집을 나선 12살 여아는요, 곧 연락이 두절됩니다. 어머나. 그리고 약속한 귀가 시간이 됐는데도 집에 오지 않아요. 어.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직접 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네. 일단 가족끼리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던 어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어플을 통해서 딸의 위치를 보니까 인근의 한 룸카페로 잡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버지가 가봅니다. 네. 갔더니 딸은 그 남성과 함께 있었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곧장 112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하는 틈을 타서 이 남성이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겨서 달아나려고 하는데 그때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그 실랑이 끝에 남성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이 또로록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분증을 보니까요. 예비 고1이라던 그 남성 2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요.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그 메신저의 어플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그 12살 여아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해서 룸카페로 데려간 후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듣고도 온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이게 지금 인간 사람입니까? 사람이 할 짓에 지금 자기 나이도 지금 속이고 지금 12세 지금 10대 아이에게 지금 이런 몹쓸 짓한 악마 같은 인간이잖아요 지금. 진짜 악마 같은 어른입니다. 피해자가 성인 여성이라고 해도 나쁜 짓인데 피해자가 12살 여자 어린입니다. 더군다나 가족들까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속인 건데요. 세상에. 그런데 왜 가족들이 속았을까? 물론 이 남성이 아주 나쁜데 외모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 보인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남성이 좀 키도 작고 몸집이 왜소하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려 보이니까 본인을 고1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크게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성이 뭐 어려 보이든 안 어려 보이든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네. 이 남성이 룸카페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정말 뻔뻔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왜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2살 여성, 12살 여자 어린이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걸 이걸 변명을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뚫린 입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게 다 말입니까? 12살짜리 여자아이랑 지금 합의하에 성관계했단 말 지금 변명이라고 지금 늘어놓고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설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했다는 주장도 허위일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폭행이나 여러 가지 좀 무섭게 한 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잖아요. 아동과 이렇게 이제 성적인 어떤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13세 미만은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 성인들로부터 이렇게 나쁘게 성착취 당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범죄 혐의 적용이 됐고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된 상황이고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여자아이의 가족분들,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도 하고 지금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사실 이럴 때 자책하시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 입장에서는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집으로 불러보고 보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데이트 하나보다 하고 내보내준 거잖아요. 아이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그때 내보냈으면 안 됐는데라는 것 때문에 그 자책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아이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또 이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건 항상 이럴 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나중에 보복할까 봐 걱정하고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아하, 네. 그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이 남성이 뭐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구속이라도 안 돼가지고 우리 집 찾아서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러네요, 진짜. 또 구속돼도 형 살고 나서 보복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영장 발부여부 결정된다는데 이런 정도 사안이면 거의 100% 구속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뭐 구속이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 가족들에 대한 보호도 사회에서 많이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요. 이 신체적 치료와 더불어서 심리 치료도 꼭 병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그래도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과 또 사회가 보듬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